자, 포지션을 위해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PBO 마진 패딩 보더 아웃라인 밑에 라인에다가 한 줄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li 태그 하나 만들 거고요. a 태그 생성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베이지 코드 11번째 포지션 파일입니다. 자, 포지션의 일단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HTML 문서 생성하시고 현재 문서와 그 다음 연결할 CSS 문서 모두 달아주시고, 아직 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드린 게 없기 때문에 볼 건 없지만, 그래도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써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신에 주소 걸어놨죠. 전체적인 간단한 틀 먼저 살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랩이라는 틀 안에 잡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곳에 돌아가는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H2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똑같이 클래스 파트라는 틀을 하나 짤 거고, 이 안에는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할게요. UL로 안에 LI를 한 8개만 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 10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폴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도 디폴트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아이에다가는 픽스드란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앱솔루트란 이름을 좀 써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앱솔루트 할게요. 후. 자, 그 다음에 relative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할 게 없네요. 너무 많이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들었습니다. 네, 디폴트 2개입니다. 앞에 부분 하나 넣어 놓고요. 일부러 끝에 하나 넣어 놨어요.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2개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자, 단순하게 NTH를 선택해서 써도 사실 관계는 없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고자 동일한 이름으로 클래스를 쓸게요. 하나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li에 자, 클래스 스태틱을 빼먹었네요. 그러면 CSS 문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 꼭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댁에서 공부하실 때는 꼭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 이해가면서 뭐 메모하시든지 하시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리고요. 더 좋은 건 사실 직접 다 하나하나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공부할 때는. 자, 일단 큰 틀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랩. 자, 얘는 가로값 9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높이값 그냥 500 정도만 할게요. 자,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진 버튼 필요하다면 마진 버튼 해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넣어야 되죠. 마진 오토. 자, H1, H2 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건너뛰고 무엇이만 클래스 파트만 넣을게요. 자, 형제 중에서는 뭐 첫 번째 오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진 탑 정도는 쓸 수 있겠죠. 마진 탑 20픽셀 정도 넣고요. 자, 보더 탑 뭐 1픽셀 솔리드 샵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완전한 블랙 뭐 000 이런 거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가로값에 대해서는 자, 90% 정도 하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도 한 200픽셀 정도 쓰겠습니다. 마진 오토. 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패딩 20픽셀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을 넣어주면 안쪽으로 어떤 크기를 만들어 주게 되겠죠. 뭐 구분하고 싶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해서 보여주시면 흰색으로 박스가 보일 겁니다. 자,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있는 네모잖아요. 자, 파트 안에 들어있는 UL에다가는 가로값 그냥 100% 넣고요. 높이값 부모가 고정이니까 똑같이 그냥 100%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용으로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파란색의 어떤 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실제로 이 아이는 100%보다 2픽셀 더 큰 아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기본적인 보도는 선이 바깥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박스 사이징에 보도 박스 해주면 안쪽으로 선이 생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좀 해주게 될 거고요. 자,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있는 li들 모두 옆으로 나란히 플롯 레프트에 가로값 100픽셀 높이값 100픽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죠. 각각의 클래스 이름을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뭐 다른 색깔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색깔 알아서 넣으십시오. 글자는 텍스트 온라인 센터에 그 다음에 라인하이트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쓸게요. 글씨 색깔은 밝은 색깔 안 쓰고 좀 어두운 색깔 쓸 거니까 흰색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들어가는 색깔들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컬러로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좀 하셨겠죠? 쭉. 앞뒤에는 이 디폴트의 경우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제가 놓은 거고, 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조건만 하나 더 붙일게요. 자,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밝게, 빼도록 하고요. 그냥 글씨 색깔은 어둡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계통이 없으니까 노란색, 오렌지로 갈게요. 자, 손가락 모양도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커서 포인터라고 쓰시면, 이 커서 포인터가 뭐냐면 이거예요. 화살표가 아니라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거. A 태그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게, 자, 커서는 그냥 손가락 모양이고요. 마우스 올리면 뜨는 요 노란색, 요거는 마우스 호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자체로 그냥 바로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원래는. 근데 구분해서 기능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따로 진행을 할게요. 자, 데폴트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위치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디폴트 없이 스태틱부터 갑니다. 자, 스태틱에다가 뭘부터 줄 거냐면 포지션 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이 중에 저는 스태틱을 갈 거예요. 자, 포지션 스태틱이라고 쓰면은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자, 일부러 요거는 제가 살짝 좌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놓고 갈게요. 어차피 HTML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이 자리에다가 아까 보셨던 뭐 탑이라고 써서 100픽셀 써보고요. 또 레프트 20픽셀 아니 뭐 2만 픽셀 뭐 써봅니다. 전혀 미동도 없죠. 또 때로는 Z인덱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왕창 써봅니다. 1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위 없는 거예요. Z인덱스는. 자, 그런데 제가 픽스드에 대해서 써볼 건데요. 픽스드를 포지션 픽스드라고 쓰는 순간 잘 보십시오. 무언가가 변합니다. 자, 픽스드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폴트라는 기능을 아까 담았던 자리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자, 아까 그림 잘 기억하세요. 픽스드는 이렇게 길 열기구처럼 공중에 완전하게 뜨는 아이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탑 제로 그랬더니 브라우저 위에 붙어버리죠. 레프트 제로 했더니 왼쪽에 붙어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현재는 스크롤 값이 좀 없기 때문에 스크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나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진 버튼으로 하니까 제대로 안 먹었네요. 자, 그냥 높이 값을 5,000으로 줄게요. 5,000으로 주고 배경이 움직인다라는 거 구분 지어서 보여드리기 위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리니어 그라디언트 자, DDD부터 샵 몇 주로 가죠? 999 정도로 움직이게끔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구분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자 다른 색깔 하나를 언급을 할게요. 자, 내용상 스크롤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였더니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열심히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는 스크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자, 픽스드라고 하는 아이는 전혀 다른 데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자, 높이값 좀 많이 늘려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내려가도록 할게요. 다시. 그럼 제가 이거를 레프트를 라이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자, 아직 저장 안 했습니다. 내용상에 레프트라고 써버리면 왼쪽인 있는 위치가 왼쪽부터고 오른쪽은 오른쪽인 이 아이가 브라우저의 오른쪽 끝에서부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제로를 딱 쓰면 오른쪽 끝으로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탑 대신에 버텀을 쓰면 아래쪽에 붙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레프트와 라이트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 뭐 탑 제로, 버텀 제로,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이렇게 쓰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버텀 날아가고요. 라이트 날아갑니다. 똑같은 수치를 썼을 때 먼저 쓴 게 아니라 가장 베이직이 되는 위치는 위, 왼쪽. 왼쪽 상단을 가장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을 우선으로 먹게 됩니다. 네, 여기 기본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서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마진 뭐예요? 여백이죠. 여백을 알아서 하세요 라고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지션을 아예 안 썼을 때 좌우는 가운데 없었죠. 탑과 버튼은 무조건 위에 붙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화면상의 정 가운데 띡 하고 오게 됩니다. 왜냐면 공간을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해버리니까 위치값 자체가 그러면 나는 위와 버텀을 둘 모두 0, 0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맞춰야지. 레프트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 모두 공통으로 똑같이 맞춰야지 라고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0, 0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비율이라는 해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치를 뭔가 좀 변화시키면 어느 한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법도 은근히 많이 써요. 제가 살짝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울 건데 핵심은 뭐예요? 탑, 버텀 같이 쓴다면 마진이 없을 경우엔 한쪽만 쏠린다. 근데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어떤 옵션을 붙여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또 새로 한다. 그거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나? 자, 일단 마진은 지울게요. 그리고 저는 탑과 레프트만 살려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 제틴데스는 아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앱솔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는 현재 스태틱 옆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앱솔루트 어디로 갔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공중에 붕 떠서 디폴트 자리가 있죠. 항상 픽스드랑 앱솔루트를 쓰면요. 딱히 뭐 위치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이라는 위치 값을 안 주면 자신의 부모를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의 0, 0 위치 상대값으로 얘기하는 0, 0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또 마찬가지로 포지션 픽스드처럼 위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탑 0
left 제로. 자,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요? 픽스드와 동일한 자리에 가 있죠. 완전하게 일치하는 자리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픽스드는 어디 갔냐? 픽스드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HTML 코드상으로 픽스드라는 태그가 앱솔루트보다 먼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뒤에 있을 수밖에 없죠. 나중에 만든 코드가 더 앞에 배치하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픽스드가 앞에 오겠죠. 그렇죠? 자, CSS 기준이 아니라 항상 HTML 기준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너무 바짝 붙여버리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값을 조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모두 브라우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가로값을 열심히 조절을 해도 픽스드와 앱솔루트는 전혀 미동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스크롤 움직여 볼게요. 어떤가요? 따라가죠. 픽스드는 이름 그대로 화면에 브라우저에 빡 하고 고정시켜 놓는 아이고요. 앱솔루트는 임시로 잠깐 위치에 브라우저 위치에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움직이면 그냥 보시는 것처럼 같이 그냥 따라다녀요. 자, 고정이 되는 아이냐 아니냐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화면 조금 줄여서 할게요. 자, 이때 앱솔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 두 개만 가지고 설명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일부러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포지션 앱솔루트 만들 거고요. 자, 이번엔 탑이 아니라 버텀으로 할게요. 자, 버텀 100 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 이것도 50 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줬어요. 당연히 스크롤 움직이면 위에 있는 앱솔루트나 밑에 있는 앱솔루트나 뭐 브라우저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스크롤 움직였을 때 딱 똑같이 따라 움직이죠. 자, 요때 앱솔루트 2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앞에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이때 뭐 할 거냐면 앱솔루트 2를 옵션 하나 더 붙여주겠습니다. 무엇을? Z 인덱스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0이 뭐예요? 이 배경에 있는 이 흰색 도큐먼트라고 얘기드렸죠. 바디. 우리 눈에는 이 아이가 흰색처럼 보이지만 제가 색깔을 전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색깔은 투명입니다. 실제로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Z 인덱스를 마이너스 1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1을 쓰나 마이너스 100을 쓰나 마이너스 1000을 쓰나 상대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뒤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요소들은 마우스 올리면 색깔이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는데 이 2는 마우스 올려볼게요. 미동도 안 합니다. 왜? 중간에 막이 하나 있으니까. 제가 이 Z인덱스를 0으로 바꿔볼게요. 0이 기본이니까 변하죠? 변해요. 마이너스 1을 하든 마이너스 100을 하든 마이너스 1000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주고 확인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뒤로 갔다는 얘기죠. 정말 뒤로 갔느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픽스드보다 뒤에 배치가 되겠죠. 스크롤 갖다 대볼게요. 어떻게 돼요? 뒤로 가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화면을 보시다시피 자, 늘리면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이 색깔이 있는 아이를 갖다 대볼게요. 쓱 줄이면 그죠? 가려지죠. 아이디 랩보다 뒤로 가 있는 게 보입니다. 왜? 제틴데스의 기본 마이너스 값은 보이는 이 바디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물론 바디도 앞으로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자,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위에 있는 앱솔루트를 제가 일부러 탑 레프트를 100 줬는데 예를 들어 요것도 50에 50이라고 예를 들어준다. 그럼 겹칩니다. 겹치는 상태에서 나는 픽스드를 좀 더 앞에 빼고 싶은데 하려면 Z 인덱스를 최소 얘보다는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얘를 Z 인덱스 줬나요? 안 줬죠? 그럼 적어도 1이라고 또 주면 어떻게 되십니까? 더 앞에 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안 쓰면 0이에요. 아무것도 안 쓰면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코드를 읽는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줍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흐름에서는 그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Z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레러티브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지션은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들어 2020년 이후 2021년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포지션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게끔 웹페이지가 디자인이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포지션의 기능을 할당하는 건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요건 필요해 할 때 넣는 거지, 포지션을 막 남발하고 막 쓰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웹페이지 레이아웃 못 잡니다. 엉망이 돼요. 네. 그래서 포지션 기능은 마지막에 필요한 위치를 파악해서 그 설계를 각 위치의 설계를 한 다음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쓰는 거지. 많은 회사에서 이 포지션 안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쓰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좋은 거라고. 그게 아니라 쓰긴 써야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와 그 다음에 필요한 곳과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레러티브 남았죠. 레러티브를 먼저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레러티브는 쓰면 픽스드하고 앱솔루트하고 시작부터 다릅니다. 분명히 저는 포지션 레러티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못 썼나? 아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이걸 발음 자체를 좀 읽기 위해서 릴레이티브 이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정식 발음은 레러티브더라고요. 자, 그만큼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요거를 썼을 때 어디론가 일단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매표소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포지션 픽스드나 포지션 앱솔루트는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안표 팔아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그래요? 하고 휙 빠져나가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자리에 줄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앞으로 오겠죠. 이건 픽스드와 앱솔루트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렐러티브는 좀 다릅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저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자리 좀 지켜주시겠어요? 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됐거든요? 내 자리거든요 하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 맡아주지. 네, 딱 그 개념이 렐러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탑 100픽셀 씁니다. 살짝 걸리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쓰죠 뭐. 레프트 500픽셀 어디가 있겠습니까? 끝에 가 있죠. 뭐 라이트를 하셔도 됩니다. 라이트 왼쪽 화면에 벗어났겠죠. 너무 많이 갔으니까. 사실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은 마이너스 값도 먹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줄 수 있습니다. 렐러티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자리가 있었지만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 다른 애들이 채워주진 않아요. 텍스트와 앱솔루트하고 성향이 완전 다른 아이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냥 위치를 살짝 옮겨주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 게 랜딩 웹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또는 이제 당장 보여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스크롤 딱 하면 일정 위치가 되면 얘가 갑자기 옮기더니 요쯤에 배치를 딱 하는 거죠. 다른 거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레러티브를 써주면 움직이는 모션도 취하면서 다른 거와 형태를 변형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아까 레러티브 같은 거 쓰면 앱솔루트는 변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레러티브는 언제 앱솔루트에 누구, 부모 또는 조상이 되는 위치에 다른 포지션을 넣으면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의 레러티브는 형제예요. 앱솔루트의 형제고요. 픽스드의 형제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감싸고 있는 UL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다 쓰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써야겠죠? 그래도 위에 써야죠, 최소한. 자, 클래스 파트의 UL에다가 씁니다. 포지션 relative라고 쓸 건데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중에 앱솔루트로 쓴 아이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 첫 번째 아이는 탑 50, 레프트 50이에요. 현재로서는 얘는 브라우저 기준이었습니다.
누구 기준으로 바뀐다? 이 UL 기준으로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위치가 100%요 위치에 오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봅니다. 두 번째 I. 자, 100에 100입니다. 아, 100이 50이군요. 100이 50이니까 자, 아래서부터 100이니까 뭐 대략 한 이쯤 위치할 거고요. 레프트는 똑같으니까 한 요쯤에 박스가 하나 더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단 Z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할게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는 딱 그 자리 들어왔죠. 아무것도 안 쓰면 브라우저 기준이에요. 하지만 기준, 부모 또는 그 조상 위치에 포지션에 들어가는 순간 작성한 개를 기준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Z인덱스는 앞, 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슬쩍 보여드렸으니까 F12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어디가 있니? 앱솔루트 1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앱솔루트 2. 그쵸? 아래를 기준으로 100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이 위치가. 자, 분명히 대놓고 보입니다. 자, 이때 한 가지를 더 해보죠. Z인덱스가 마이너스 1은 누구 기준? 현재로서는 바디, 도큐먼트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른 부모나 조상들이 Z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를 UL에 레러티브가 있으니 Z인덱스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도 기본 0이지만 그건 암묵적인 룰인 거고 진짜로 쓰면 얘를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UL 자체가 통째로 0이 되면서 이 UL보다 뒤로 갈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마이너스를 많이 찍어도. 그래서 뭐 11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Z인덱스 헷갈리실 테니까. 자, Z인덱스라고 하는 아이는 앞뒤.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앞뒤예요. 포토샵 레이어 앞뒤 위치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아이가 기준이 하나 감싸고 있는 아이가 기준이 Z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기준? 그냥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고 계신 개념들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 포토샵을 켜서 설명드리면 매우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현재 포토샵을 켰습니다. 자, 현재 문서에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아이는 요 백그라운드 얘죠. 얘를 기준으로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그리면 색깔은 조금 다른 걸로 할까요? 자, 하나 그렸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박스가 하나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마이너스를 준다 라고 하시면 우리 눈에는 배경이 흰색이지만 실제로는 배경이 흰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투명한 라인입니다. 요거 그냥 도큐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색깔 일부러 다른 걸로 레드 하나 기준이라고 설명할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에 해당 레이어가 있다면 요거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는 투명이지만
실제로는 이 투명도 어떤 막처럼 생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포토샵은 당연히 선택이 되죠. 자, 근데 아까 그 UL을 푸시 레러티브를 준 거는요. 그냥 똑같이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냥 우리가 색깔을 어떤 틀을 이용해서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 Z인덱스라는 값을 하나 씌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둘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이 UL은 뭐예요? 안에 들어있는 LI들을 감싸는 그룹인 거잖아요. 자,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감싸는 그룹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는 그룹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UL이 되는 거고요. 이 UL 자체가 사실 뭐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나? 자, 요게 그룹이 돼서 그룹이 UL이죠. 처음에는 얘만 Z인데스 줬기 때문에 밑으로 온 겁니다. 하지만 딸려 있다가 UL을 왜 얘가 밑으로 가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의해서 얘를 Z인데스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통째로 끌어올려지니까 안에 있는 i는 아무리 마이너스를 주더라도 이 UL 그룹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마이너스 줘도 얘보다 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기준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만약에 똑같이 들어있다. 얘가 만약에 Z인데스가 얘보다 낮으면 이렇게 그냥 바뀌어 있는 것 뿐이 되는 거죠. 이 UL 자체는 우리는 당장 색깔을 입힐 수 없지만 우리는 코드상으로 UL 자체는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런 박스까지 하나 더 생성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거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쉬울 텐데 포토샵을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 저 UL이 처음에는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그냥 따로따로 노는 안에 있는 자식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주면 그래 똑같이 마이너스 갈게 이렇게 했다가 요 UL 그룹 자체에다가 뭘 주면 Z인덱스 값을 선언을 하면 그 Z인덱스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무리 자식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 그룹이 되는 얘보다 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범위 자체가. 바꿔 얘기하면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내려가는 것도 안 되고 딱 자기 범주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Z인덱스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야 되는 건 범주가 있다. 자, 요약하자면 포지션의 Z 인덱스 값은 무엇부터 하느냐? 가장 큰 범위에서부터 설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너무 막 Z인덱스 남발하시면 나중에 위치 못 찾습니다. 네. 다른 아이들이라면 그냥 플롯 어떤 박스 범주 안에서 흘러가는 거니까 상관없을 수 있긴 하지만 소위 지난번에 슬쩍 재미삼아 보여드렸던 이미지 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브라인드 단순하게 올리는 개념이었는데 잘못 건드렸더니 망가지는 거.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뭐 때문이냐? 바로 포지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준치가 부모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부모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클래스 파트
얘는 할아버지죠? 소위 할머니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그 조상뻘이 되는 사람이 포지션을 넣어주면, 부모는 만약에 포지션이 없고 그 위에가 있으면 이 위를 기준으로 새롭게 다시 잡아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Z인데스도 비슷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겠죠. 꼭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Z인데스는 수치를 1단위로 안 써요. 보편적으로. 약간 100단위로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범위가 큰 범위입니다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자잘한 범위에서는 1단위로 내려갈 거고, 더 큰 범위라면 1000단위도 갈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사실 그냥 저 수치는 그냥 내가 위치 개념을 잡기 위한 넘버링일 뿐입니다. 그 넘버링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작업하기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개념도 만들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션을 사용하실 때 쓸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 인라인 요소. 특히 앵커가 되는 A, 인풋, 버튼 같은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요소는 포지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차피 블럭으로 감쌀 거잖아요. 그럼 그 블럭 요소에다 위치를 주고 쓰세요. A다 디스플레이 블럭 주고 포지션 주신다는 게 아니라 감싸고 있는 요소에다 위치를 주고 거기다 포지션 줘서 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포커스가 잡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위치 그대로 아니고요. 전혀 딴 데로 어딘가로 막 튀어나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라인 요소는 특히나 포지션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